이슈앤피플 2부는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이제 몇 분 안 남았죠? 잠시 뒤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오는 27일 포결은 마침내 현실이 됐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 시간에 꼭 나오겠다던 그 약속 지키셨습니다.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2시부터 본회의라서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둔 민주당 분위기부터 대신 전해 주십시오. 현재 계시니까요. 네, 오늘은 동의안이 보고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다른 분위기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1시 반부터 저희 의총이 진행 중인데 제 방송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다만 지난 의총에서 이미 상세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의견이 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홍천 의원이요. 당내에서 부결시키는 대신 사퇴 요구하자는 그룹이 있다 이런 말 하셨어요.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런 그룹이 있습니까? 저도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 그룹까지 있는 줄은 몰랐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명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향후 이제 계속 이렇게 검찰 수사에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당입에서 뭔가 대응 방안은 마련해야 하지 않나 정도의 완곡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룹으로 단체 행동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조홍천 의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갖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그룹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 의원은 별다른 의도는 없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 같다. 개별적으로는 다들 이게 최대 관심사니까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단 답답함의 표현이죠. 검찰이 이렇게 구속영장을 여러 번 청구할 수도 있는데 계속 우리가 부결하는 거 외에 어떤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할 방법이 있냐 논의를 하게 되고 아마 그중에 일부 분들이 당대표가 직접 직접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게 어떻겠냐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체포동의안 앞두고서 분위기는 크게 달라진 거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또 보고가 되니까요. 그래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대표 지금 당 원로랑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그 권노갑 상임고문도 또 선당 후사 그런 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김 의원님. 원래 권노갑 상임고문이 선당 후사라는 이제 표현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죠. 좋아하신다. 평소에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당시 발언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의총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따라가야 하고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대표한테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번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구속영장이 다시 한번 청구될 때 당당하게 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더 상세하게 본인이 부연 설명은 안 하셔갖고 저희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기자들 만났습니다. 대통령과 검사 바뀌니까 판단 변했고 법치 탈을 쓴 마녀 사냥이다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김 의원님은 이 대표가 이런 말 할 거라는 거 아셨어요? 아니면 모르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말인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뭐냐면요. 개인적인 말씀이신지 아니면은 주변 여러분 의견 모아서 이런 입장 정리하신 건지 그게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건 아닌데 아마 지도부와 이제 공보라인께서 같이 논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당내 의총에서는 이거보다 더 세게 검찰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을 모으신 것 같고 표현 자체는 조금 강해졌는데 내용은 평소에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제 요번에 굳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혹시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다 입증됐는데도 민주당이 보호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본인 이야기라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상세하게 직접 해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 이런 말 합니다. 김 의원님. 이 대표가 표현이 거칠어진 건 그만큼 불안함의 표현이다 이런 말도 하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불안하다기보다는 여론전을 하는 검찰에 대한 이 반발 심리가 민주당 내에서 되게 강해지고 있고, 예. 뭐 대표도 그러신 것 같고요. 제가 대표한테 직접 여쭤보기도 했는데, 예. 뭐 불안하신가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뭐 초선 의원들 같이 있었는데 불안한 건 전혀 없고, 예. 그냥 계속 이런 것 때문에 업무에 방해가 될까봐 짜증이 좀 난다. 예. 라는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 직접 물어보셨. 제가 봤을 때도 뭐 제가 봤을 때도 뭐 불안해하시고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직접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불안함은 없다. 다만 짜증났다. 이렇게 직접 얘기했다고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어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 갖고 무리한 수사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이 지금 검찰의 수사나 영장 청구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 결국 윤 대통령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재명 대표와 저희 당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한 번도 지금 야당 대표하고 회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힘에서는 그게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혐의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대통령도 법조인이라 잘 아시겠지만 재판도 확정되지 않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하고 이렇게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서 수사를 하는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고 대통령이 무관할 수는 없다라고 저희가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을 직접 비판해야 실체가 보여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의원이 아니라요. 김한규 변호사에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173쪽짜리 구속영장 혹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구속영장의 문제점이 정말 많던가요? 일단 이렇게 길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통상적인 사건에 들어가지 않는 정치적인 용어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정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는 거에 일단 변호사로서 좀 놀랐고요. 영장 실질 심사라는 거는 아주 짧은 시간에 피의자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인데 이렇게 긴 영장 청구서를 준비한다는 거는 이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이례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라는 걸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른 사건하고 동일하게 영장 청구서를 보면 이거는 수사기관이 입증하고 싶은 또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실관계일 뿐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재판 과정에서 달라지게 되고 최종적인 판결을 통해서 유죄로 입증되는 경우하고는 아주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그런 면에서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다만 좀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길다라는 정도라는 생각을 했고요. 내용 자체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거나 명시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주변 분들도 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가 이분들이 사실은 뭐 내가 아니라 대표의 책임이다라고 떠넘기는 진술도 지금까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장 청구서 자체는 되게 상세한 사실이 입증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검찰의 주장일 뿐이고 그건 다른 사건과 다르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길었고 그리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듯한 이 감정적인 표현들이 있었다. 뭐 디테일한 표현이 있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요. 디테일한 표현하니까 한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좀 생각이 나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 기자들처럼요. 이런 구속영장 검사가 쓸 때 혹시 우리 기자들처럼 데스크를 봅니까? 당연히 보겠죠. 아니, 검찰 조직도 이런 사건은 실무자들 그러니까 부장검사가 아닌 부부장검사나 평검사가 초안을 쓰고 당연히 여러 단계에서 검토를 거치고요.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공안 사건 같은 경우에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 7단계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검찰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법무장관을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보낼 때에는. 예. 그래서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됐을 거라고 보고.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시정농단, 아시타비, 내로남불, 선축동자. 이게 법적인 문서에 들어가는 표현이 아니죠. 이건 완전히 정치적인 행위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이게 국민들한테 다 알려지는 문서인데 왜 일반 국민들,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중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써면서까지 과격하게 이재명 대표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그리는 방식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검찰이라는 게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수사의 중립 이런 게 본인이 가장 희망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 되게 안 좋은 대국민 선전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데스크 보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직접? 충분히 표현을 고치진 않았겠지만 저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부터 검찰 쪼개기 영장 청구할 거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지금 진행 중인 사건 중에 일부만 청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쌍방울 관련 사건도 이제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을 한 번은 더 청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안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위례 백현동 사건도 있어서 그 사건을 별도로 할 수도 또는 쌍방울 사건과 합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번 영장도 보면은 대장동하고 성남FC가 원래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합쳐서 하나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 쪼개기 이제 구속영장 청구라는 비판 때문에 한 2개 정도는 지금 합친 것 같은데요. 나머지 2개, 큰 줄기의 2개 사건, 저는 최소한 한 번은 검찰이 추가적으로 영장 청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가이드라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쪼개기 영장 할 거다라는 말이 사실은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당을 걱정해줘서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반대 입장에 가서 검찰 입장에 가서 만약에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높이게 하려면 뭐가 있을까? 당연히 영장을 여러 번 청구해서 계속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방식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보호한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할 게 뻔하다라고 저희가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자꾸 검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검찰 나오고 하니까 또 녹취록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얼마 전에 그 김건희 여사 녹취록도 나왔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무속 논란 관련해서 나 억울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던데 진정성은 보셨어요? 어떠세요? 당시에 이게 공개 인터뷰를 한 건 아니지만 상대가 기자라는 건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그런데 어떻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일단 주가 조작할 줄 모른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몰라도 주가 조작 범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선수들이 하는 거죠. 이 사건도 권오수 회장이 소개한 주가 조작 선수들이 김건희 여사하고 그 모친 계좌를 사용을 해서 주가 조작을 한 건데 원래 일부의 주가 조작 선수들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수탁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이 시점에 팔아라 얼마에 사고 팔아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에 따라서 다른 분들은 디테일한 사정은 모르더라도 그런 가당거래, 통정거래 방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주가 조정하는 데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가 조작이 공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모른다라고 해서 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무속 관계에서는 얘기하기도 좀 싫은데 하여튼 본인이 이 천공이란 분이 무속인이 대통령하고 관계도 있다고 인터뷰 밝히고 조언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도 이게 사실이 아니면 뭔가 명예훼손도 되고 여하튼 제재를 받을 텐데 여전히 대외 활동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의 누구의 말을 신뢰할지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하셔서 또 이거 질문해보겠네. 천공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신호 잡힌 기록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경찰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예. 그날 이 역술인 천공이 어디에 있었고 관저 예. 후보지에 누가 갔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휴대전화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이 천공이란 분 예. 이분 소환해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 경찰이 그렇게 할 건지 기자분들이 물어봐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아니 왜 천공이란 분을 부르는 게 그렇게 무서울까요? 예. 저는 이런 면에서 과연 지금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예. 상당히 의심되고 있습니다. 예. 의총 중간에 이렇게 이 방송 위에서 이렇게 출연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또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뭐 여기까지 들을게요. 김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